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게 11월의 마지막 주라고 봐도 되겠죠. 네, 오늘도 벌써 5월에 봄에 시작했는데 이제 초겨울을 맞이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작을 한번 볼게요. 출발 자체가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2006포인트. 2006포인트. 2000포인트를 빠져가지고 1940대까지, 50대까지 내려갔다가, 정확히 1942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2000포인트. 코스닥은 688. 이 코스닥은 이번 달에 월봉이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월봉 지수 자체로요. 양봉이 나와도 크게 무방합니다.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수가 이렇게 3대에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포인트를 보도록 하죠. 역시 회기 2000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그 세 번째 갭 메우기 성공했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종합주가지수랑 코스피 200은. 다만 선물지수는 아직 못 메웠다. 0.5p 모자라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는 부분 청산하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올 청산 아니죠? 부분 청산이었죠. 일정 부분 부분 청산해서 먹고 튀면 장땡. 결국 또 오늘 와줍니다. 2000포인트까지는 회기. 제가 이제 보는 마디값에 있어서 11월 달에 뭐라고 했나요? 세 마디. 세 마디 나온다고 했죠? 세 마디 나온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가는 마디, 쭉 빠졌던 마디, 매수존이다. 올라오면 어디를 무조건 온다. 제가 언급했던 자리는 다 온 겁니다, 이제. 다 왔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거냐? 그건 아니죠. 또 흘러가겠죠. 지수가 하루하루 열리면. 이제 그 전략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삼성물산에 대한 고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샘, 한전 KPS 기억나시죠? 61.8 피보나치 비율. 중심? 아니죠. 피보나치 할아버지가 몇백 년 전에 다 알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중심하면 안 되고 하프 38.2, 61.8 황금 비율이잖아요. 그거 주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가격대에서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중국의 손을 딱 맞잡으면 뜹니다. 요즘 주시장의 특징이 뭐죠? 주도주요? 아니죠. 순환이요? 아니죠. 중국하고 손잡으면 뜹니다. 어떤 것들이 또 그렇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 한번 주가 좀 한번 보여주시죠. 현재 시간에 삼성물산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안 올려주시고 이걸 볼까요? 이걸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 올라가는데 한번 확대해 볼까요? 11월 달에 내내 빠지더니 내내 빠지다가 단박에 오늘 올라가는데 한 6.38%, 7% 올라가네요. 이게 추세전 아닐까요? 전략은 잠시 후에 차트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전술적인 전략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뉴스로 갑니다. 이 삼성물산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삼성물산 통한 지배구조 성장 동력 확보, 삼성물산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지주회사 가치 플러스 바이오 사업 부각. 와, 온통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시장이 또 오늘 올라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일요일 날 하는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진짜 시황입니다. 이 시간에. 다음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뉴스 또 다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따끈따끈한 건 아니고요. 조금 진한 겁니다. 11월 6일자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신규 출자 검토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 안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삼성과
그 10월 5일 날에 보면 국감 현장에서 삼성과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7,900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누가?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이야기가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조선일보에서 통합 삼성물산 한 달 땡땡 정말 통합한 건 맞습니까?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2020년엔 매출 60조 목표다. 와우, 매출 60조 대단하네요.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그러면 먼저 삼성물산의 기업이 합병되고 나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오로지 지주회사 가치가 좋다? 그래. 삼성물산 망하게 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15만 원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가총액이 아이고 이거 30조도 안 되네? 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에 다른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무르익는 얘기는 순환투자 고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재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보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1.7% 보유분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지나봐야죠. 제가 뭐 공정위 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뉴스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는. 삼성의 순환출자 고려가 이제 단순화가 좀 됐죠. 기존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되면서 1대 0.35였죠. 합병되면서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절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일각에서 나온 얘기들이 삼성 SDS랑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할 때 여러분 뭐 주식 이거 올라가요 내려가요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향후에 사업의 본질이 성장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거다. 그때 어떻게 뭐 살림살림이 많이 나아졌나요? 벌써 지나간 이야기지만 특별히 나아진 게 없잖아요. 합병 전후로 해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그 본인의 계좌에 확 늘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 삼성그룹 합병 문제를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많은 얘기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시민연대라든가 뭐 주주 또 이쪽을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원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건 좀 넘어갈게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때 엘리엇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게 참 이 합병 과정이 누구를 위한 합병이냐 이거죠. 주주를 위한 합병이냐 아니면 삼성가를 위한 합병이냐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환출자고려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가능성, 계속 더 이어질 시나리오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부문하고 뭐 사업부문으로 나눈다. 이 대우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서 향후에 삼성 SDI랑 또 합병을 한다. 아직도 이 합병의 과정들, 시나리오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거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들, 뉴스들을 통해서 이것도 합병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야?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투자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다음 걸 하나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도대체 합병을 해서 우리가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됐던 그 대표이사들이기 때문에 괜찮겠죠.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올려왔던 기사를 제가 발췌해온 건데요. 제일 앞부분에 있는 분이 딱 이 양복 정장만 보더라도 포인트가 하나 있죠. 패션 부분 사장님이시고요. 그 다음 분이 이제 리조트, 그 다음 세 번째 분이 건설, 상사면 역시 빨간 넥타이 상사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 60조라는 매출을 목표로 세웠어요. 세전이익이 4조 원. 대단한 거죠. 뜯어봅시다. 건설 23조, 상사 19조, 대략 20조죠. 패션 10조, 레저 식음료 4조, 바이오 2조 정도? 대략? 도대체 건설, 상사, 패션, 레저, 식음, 바이오 이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룹인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하고 뭐 철강, 철판, 그렇죠? 그다음에 전장, 부품, 뭐 또 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화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롯데그룹도 인수를 했지만, 예, 뭐 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건설하고 패션하고 무슨 시너지가 나요? 아, 건설을 많이 지면 건설 작업복이 많이 팔리나요? 아니면 상사하고 뭐든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건 사업 전략팀에서 얘기한 얘기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게 바이오인가요? 바이오 가치 부각이면 2조예요. 2020년도에 목표가. 2조. 이번에 한미약품 뭐 수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거 바이오가 엄청난 성장 부가가치를 받을 만한 목표인가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건설하고 상사가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3분의 1에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매출 구조가. 근데 건설 부분이 지금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 부분이 구조조정이 완료가 안 됐죠. 근데 무슨 시너지예요? 그럼 그쪽도 완료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서의 건설 부분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또 상사 부분 우리나라 상사들이 뭐 대표적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LG 상사도 있고 있는데 상사 부분 매출은 근데 이익 구조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지는 않죠. 그럼 저 부분도 향후에 뭐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포인트가 나와야 되겠죠. 패션 글쎄요, 패션 부분은 좋긴 하죠. 근데 최근에 뭐 아웃도어 부분은 많이들 또 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사업 재편 구조를 보면 삼성물산이라는 기본 틀이 합병된 이후에 본질적으로 너네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적 성장을 무엇으로 보여줄 거냐 물어보면 뭘 보여줬어요? 기준이 있어요 또? 이번 합병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했고 4분기 이제 이어지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합병된 이후에 토탈 실적이 얼마인데 아, 합병 첫 시점부터 나온 실적 대비해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내년, 내후년 계속 몇 %씩 성장하고 있구나. 각 사업 부분이. 이런 어떤 리서치 자료를 만들어줘야죠. 그냥 무조건 바이오 부가가치, 예? 합병 시너지 너무 뜬구름이잖아요.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 구조정이 있고 어떤 부분이 더 성장이 있는지 또 이렇게 큰 틀로 5개 사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삼성물산을 공부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가 좋으면 얘가 안 좋을지, 다 좋을지, 아니면 또 저쪽이 안 좋으면 누가 좋아질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삼성물산이라는 그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본질적으로 어떤 기준점, 우리가 체육 시간이나 학교 다닐 때 기준 하잖아요. 군대 가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해서 팔 벌려가지고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물산도 지금 합병 후에 기준이 나와야 되죠. 그 기준은 첫 3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럼 그 기준 이후로 앞으로 다음 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그런 보고서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냥 보면 시너지 효과다, 집중 회사 가치 부각이다 라고 해요.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이거죠. 저 같으면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신중할 거예요. 기다려 볼 거예요. 정말 지금 시점 합병 시점에서부터 향후에 실적 성장이 쭉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실적 성장이 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또 뭐 합병을 뭐 한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슈팅 나오고 뭐 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매매하는 게 낫겠죠.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이제 사업부문 이거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전략을 좀 설명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거 같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두 장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장사한다, 고기 장사 그런 식으로 다 섞여 있단 말이죠. 통합이 돼서 통합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장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 바라고요. 차트로 와서 넘어오겠습니다. 차트 전략을 좀 보여드릴게요. 합병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15만 원, 야 삼성물산이 15만 원이야?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보이는 현재가에서 15만 원 싸다. 시가총액이 30조가 안 되죠. 아 싸다.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보통 거래소에서 이제 액면가들이 보통 5,000원에 많이 하는데 5,000원으로 환산주가를 해버리면요 700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네, 현재가 7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1등이란 말이에요. 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토탈로 고민을 해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회사의 가치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무조건 지금 당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다 이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삼성물산이요. 거래량을 좀 주목해야 돼요.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동을 보면 공매도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에서 갭상승 음봉으로 빵 때려버리죠. 여기 보시면 볼게요. 거래량이 5월달에 빵, 7월달에 빵, 그 다음에 왼쪽에도 빵 보이시죠? 거래량 때린 데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저항점들이 따다다닥 보여요. 거래량 때리면서 갭상승, 갭상승. 그럼 지금은 16만 원대, 17만 원대는,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18만 원대는 기술적 저항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지금은 저는 기술적 반등의 어떤 포인트로 보인다. 그리고 등락 과정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박스다라고 봐요. 다만 여기서 어떤 박스냐? 이렇게 18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이런 박스다. 그리고 중요한 건 13만 원대를 열리면 거기는 지지 반등이 향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지지 반등 자체가. 그래서 13만 원 이탈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도 있다라는 리스크의 기준점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박스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차트 보면서 그대로 갑니다. 한샘.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넘겨져라 뿅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느렸어요. 이 주봉이죠? 아니네요. 주봉이 아니네. 일봉인데요. 예. 볼게요. 지난번에 올해 저점하고 고점의 피보나치를 그려라. 피보나치 그려서 61.8짜리가 20만 6천 원짜리인데 오면 리바운딩 나올 것이다. 나오잖아요. 이게 매매라고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전고점을 넘어갈지 말지 그건 저도 아직 몰라요. 어느 누구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도 있다 없다 얘기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리바운딩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리바운딩이 벌써 10몇 프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 KPS도 같은 밸런스로 올해 저점과 고점을 그려놓고 하프와 61.8짜리가 오면 리바운딩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 매매 대응이 가능했던 두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로 가도록 하죠. TV 로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로직. 입이 쫙 벌어집니다. 거래량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대래량 거래량 터지면서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얼마죠? 26,000원대인가요? 두 달 사이에 내용을 보면 실적이 좋아서 아닌데?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는 어떤 전망이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방송 장비 쪽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제 기사 떠요. 최근에 주가 다 띄운 다음에 주가 떠요. 띄운 다음에 뉴스 떴어요. 그러면 이런 건 뭐예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증시 격언처럼 그걸 좀 활용해야 될 시점이에요. 쫓아가기에는 무서워요. 중국 미디어 황제 브루노우가 TV로직 경영진에 참가했다. 중국 미디어 그룹이 경영에 참가했다. 이거 공시에 조회 공시를 해보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조회 공시에는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추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중국하고 손잡는다는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했다는 종목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초록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엔티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피아도 실적 보세요. 올해 상반기 내내 빨간색 적자거든요. 공시를 봐도 뜬금없이 공시가 떴어요. 마스크팩? 베이징
무슨 무역 유한공사에 공급한다? 예. 중국하고 한번 손만 잡거나 할 때 얘기만 나오면 주가 차트가 아주 급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NTP 이런 종목은 기존에 본인이 공부를 해서 찾아가지고 어떤 포착이 돼 있으면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선제적 매수를 하지만 뉴스가 막 자꾸 알려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 종목 더 보죠. 나라 M&D. 나라 M&D도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나라 M&D도 보시면 올 5월 달부터 벌써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공시에는 정확히 나온 게 없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되니까 뭐 올 봄에 띄었다가 다시 또 2차 가을에 바람 부니까 또 띄우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뉴스 검색 꾸준히 하시면서 관심 종목을 체크해놓고 또 선제적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저런 뉴스 보니까 확 지름신이 왔다고 사시면 안 되겠죠. 예. 자, 이제 레버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보고 전략 어떻게 할 거냐? 올청산 합니다. 저는. 오늘 다 올청산 합니다. 예. 레버리지 9,900원 이하에서 토독토독 매수했던 거, 오늘 올라온 거 다 올청산 합니다. 더 못 갈까봐 청산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회계는 다 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포인트들은. 다음 자료 가도록 하죠.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남고요. 다음 달 한 달 이 정도 남았잖아요. 제가 이 수렴이 있을 것이다. 삼각지 매션 튄다. 이렇게 계속 해드렸죠. 이 공간에 있을 거다. 그대로 봅니다.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로 따끈따끈한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선물지수인데요. 저점에서 230.50 저점에서 254.30 고점까지 상승마디가 이어졌다가 그때 올라갈 때 잘 올라가서 올라간 데까지 올라갔죠. 다 회귀해줬죠. 해주고 나서 쭉 내려올 때 뭐라겠죠? 선물지수 38점의 하프자리 61.8자리 기다려보자. 그래서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98% 이야기해드렸던 자리에서 쭉 빠졌어요. 빠진 상황에서 61.8자리 9,900 하프자리에서부터 분할매수 가능하다. 61.8자리 왔죠. 정확히 253.60인데 253. 죄송합니다. 쭉 내려왔는데 잘못 썼어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61.8자리가 239.50인데 60인데 55까지 왔다고요. 딱 온 다음에 다시 리바운딩 나오죠. 그럼 지금은 하락마디 빠졌던 거에 피보나치 비율 그리면 하프 자리가 얼마냐? 246.95예요. 이거는 오타입니다. 예, 이건 61.8자리니까 오타. 246.95까지 올라오는 거. 247로 보면 되겠죠? 오늘 거기까지 왔어. 그럼 그 자리는 뭐예요? 힘의 충돌 자리. 힘의 충돌 자리에서 힘의 충돌 받고 눌림을 줬다가 244대까지 눌림 줬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갭을 메우러 갈 거냐? 아니면 눌릴 줄 알았지? 쭉 먼저 당겨 올려서 갭을 다 메워놓고 그 다음에 눌림을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이것이 당분간 2, 3주 동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2, 3주 동안 저렇게 좀 가능성 보시면 결국 올랐다가 누르나 내렸다가 오르나 상승마디 하락마디가 같이 겹치면서 뒤섞여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냐 전저점을 돌파하냐 했을 때 전저점을 지난번에 7, 80% 하겠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전저점은 12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 때까지는 좀 빈약해요. 부실한 건 아닌데 빈약한 저점이라 언제든지 다시 눌려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지켜주고 있다. 12월 15, 16일 때까지 일단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계속 247이라는 선물지수 기준점으로 내렸다 올랐다든 올랐다 내렸다든 이 반복하는 구간이 좀 당분간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주에 그런 가능성의 공간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레버리 전략 쭉 짜가지고 뭐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올청산하고 나서는 여유롭게 좀 이번 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